당신의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이 들어보니 세월은 사정없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하루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나날들을 회상하면 많은 날들이 의미 없이 흘러갔다는 생각에 가슴이 시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은퇴하고 나면,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그렇게 미루고 미루던 일들이 이제는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용기를 내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친 것,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둔 것, 그런 후회들이 노년의 시간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마치 졸업을 앞둔 학생과 같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 캠퍼스의 모든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듯 매 순간이 더욱 선명하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풍경, 바람의 감촉, 새소리, 꽃향기, 이 모든 것들이 더 깊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비로소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침 첫 햇살을 맞이하며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단순한 사실,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이었을까요?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을까?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실수와 후회는 뒤로하고 오늘의 가능성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가장 감사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의무감에서 의미를 찾는 시간으로, 단순한 하루가 아닌 빛나는 하루로 말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는 거창한 계획이 아닌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미뤄두었던 책 한 권을 집어들기, 새로운 산책로 걸어보기. 이 모든 작은 시작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채워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성취와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대단한 사건에 있지 않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침차 한 잔의 향기,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의 따스함, 길 위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미소, 식탁에 오른 계절 음식의 맛,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이 노년의 하루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감각을 잊고 살아갑니다. 서두르고 걱정하고 생각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놓치곤 합니다. 오늘은 잠시 멈추어 차 한 잔의 맛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산책할 때 발밑의 땅을 느껴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모든 맛을 음미해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하루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날마다 작은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 작은 기쁨을 주었던 순간들,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말 한마디. 이런 순간들을 기록하다 보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행복이 스며들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들을 다시 펼쳐볼 때 우리는 평범했던 날들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대화는 종종 피상적이었습니다. 일과 성취,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삶의 의미, 죽음과 사랑, 후회와 용서. 이런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대화 속으로 들어옵니다.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와 공감을 찾고 삶의 의미를 함께 탐색해 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진정한 인연은 몇 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와의 만남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편안함을 줍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기에 그 안에서 특별한 위로가 피어납니다. 오늘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웃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인생의 여정을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연의 문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미활동, 봉사활동, 동네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관계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접하게 합니다. 오늘 한 발짝 용기를 내어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흔히들 나이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예전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경험과 지혜는 오히려 배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의 성급함 대신 이제는 여유롭게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모네는 43세에 그림을 시작했고 그랜마 모세스는 78세에 화가로 데뷔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50세에 종의 기원을 출판했습니다. 인생에서 뒤늦게 발견하는 열정은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명예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과 배움의 기쁨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언제나 배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악기 연주, 외국어, 요리, 그림. 지금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배움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큰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자녀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이웃의 젊은 부부에게 건네는 조언, 동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전통놀이. 이런 지혜의 나눔은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와 보람을 더해줍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상처와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가장 가혹했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은 이러한 과거와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스스로와 타인을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사실은 중요한 배움의 순간이었음을, 힘들었던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과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속에서 감사와 성장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헤어진 친구에게,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께, 그리고 과거의 자신에게. 이런 편지 쓰기는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표현하고 묵은 감정의 매듭을 풀어주는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편지를 보내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건강해야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며 도전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몸의 리듬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활동과 휴식을 찾는다면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산책, 부드러운 요가, 숲속에서의 깊은 호흡, 이런 활동들이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노년의 큰 축복 중 하나는 많은 것들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 남들의 시선에 대한 염려, 끝없는 경쟁과 비교.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내면의 성장, 관계의 깊이.
이런 가치들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죽음에 관한 생각은 두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매 순간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렌즈와 같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유산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방식, 삶의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말없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이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을 온전히 깨어있게 사랑으로 채워간다는 뜻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봉사와 나눔이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나눔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과정에서 삶의 깊은 의미와 연결됩니다. 봉사는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병원에 가는 친구를 차로 태워주는 것, 혼자 사는 노인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학교 자원봉사, 지역사회 강연 등을 통해 당신의 인생에서 배운 교훈을 나눠보세요. 이런 지혜의 나눔은 단순히 과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일상에 특별한 의식을 만드는 것은 평범한 날들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아침 명상의 시간, 저녁 산책의 순간, 잠들기 전 감사일기. 이런 작은 의식들이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중심에 서게 합니다. 자연의 변화에 더 민감해지는 것도 노년의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첫 봄꽃의 개화, 여름 저녁의 선선한 바람, 가을 단풍의 아름다운 색채, 첫눈의 고요함. 이런 계절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맞이하고 축하하면 1년의 흐름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은 삶의 풍요로움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오늘 만난 친절한 사람들, 맛있게 먹은 음식, 건강한 내 몸, 평화로운 잠자리. 이런 일상의 축복들을 헤아리다 보면 불평보다 감사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물질의 소유보다 존재 자체의 가치, 가짐보다 삶의 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집안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과정은 마음의 공간도 함께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했던 삶이 단순해질 때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비우고 소유물을 줄이고 인간관계도 진정성 있는 것들만 남기는 과정은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정입니다. 선사들은 말합니다. 비어있는 그릇만이 새 것을 담을 수 있다. 노년은 비움의 시간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집착,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집착,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노년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실패와 좌절도 성장의 이야기로, 평범한 일상도 감사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서전을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더 작은 형태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편지, 일기, 녹음, 사진 앨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이야기와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나눌 때 더 빛납니다. 가족 모임에서 예전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친구들과 인생의 전환점을 나누는 대화는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 나눔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세대 간 연결을 만드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여겼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서 깨닫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것임을.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의 시간, 외로움은 원치 않는 단절의 감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삶의 소음에 묻혀 듣지 못했던 내면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오랜 세월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마주하고 포용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은 고독 속에서 창조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런 조용한 활동들이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나이듦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신을 향해 유머를 던질 줄 압니다. 이런 유머 감각은 노년기의 강력한 대처 전략입니다. 삶의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적어도 한 번은 크게 웃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코미디 영화, 손주들과의 장난스러운 대화. 이런 웃음의 순간들이 모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저장고를 만들어갑니다. 혼자 웃는 것도 좋지만 함께 웃는 것은 더 큰 행복입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웃고 가족들과 일상의 소소한 해프닝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시간은 노년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취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때로는 멈추는 것에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주변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삶의 흐름을 관찰하는 능력.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연결된 존재의 방식입니다. 멈추어 서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지나쳤던 작은 꽃의 아름다움, 가족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 침묵 속에 흐르는 평화. 이런 관찰자의 시선은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깊은 감사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은 노년에 배울 수 있는 가장 귀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잠시 멈추어 호흡을 느끼고 발밑의 땅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은 이미 충만한 현존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깊어집니다. 더 이상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만이 아름다움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래된 나무의 결, 햇빛에 반짝이는 먼지, 달빛 아래 잠든 동네의 고요함. 이런 소박한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술은 노년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좋은 음악, 그림, 시, 소설. 이런 예술 작품들은 우리에게 위로와 통찰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예술의 깊이와 의미를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마음을 울리는 음악 한 곡을 듣거나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감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창조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 이런 창조적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창조적 욕구를 깨워보세요.
현대 사회는 사계절 내내 똑같은 생활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은 여전히 자연의 리듬에 반응합니다. 봄에는 더 활기차게, 여름에는 충만하게, 가을에는 사색적으로, 겨울에는 내면으로 침잠하는 이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조화와 평화를 느낍니다. 각 계절은 특별한 선물을 가져옵니다. 봄의 새싹과 꽃, 여름의 풍성한 열매와 시원한 물가, 가을의 단풍과 수확, 겨울의 고요와 휴식, 이런 계절의 선물을 의식적으로 누리며 일년의 순환을 더 풍요롭게 경험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노년은 겨울이 아닌 풍성한 가을일 수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감사의 계절, 깊은 사색의 계절. 각 계절에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듯 인생의 각 단계에도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계절에 이 나이에 특별한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려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종종 삶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력, 경제적 필요, 이런 외부 요인들에 의해 삶이 결정되곤 했지요. 그러나 노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할 시간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며 나만의 삶의 원칙을 세워보세요. 이 원칙들이 일상의 선택들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정 하나보다 작은 일상의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메뉴를 바꾸는 것, 산책 코스를 달리하는 것, 읽는 책의 종류를 바꾸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점차 새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노년이라고 꿈을 꾸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시간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시절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목표는 주로 성공과 성취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종류의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빠른 성취보다는 과정의 즐거움, 완벽함보다는 경험 자체, 인정받음보다는 내면의 만족. 이런 가치들에 중점을 둔 목표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것 중 꼭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새로운 나라 여행하기, 자서전 쓰기. 이런 버킷리스트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방향과 활력을 불어넣는 구체적인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종종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았지요. 은퇴 후에는 직업 너머의 나를 발견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교사, 공무원, 회사원이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부모이고 배우자이고 친구이고 학습자이고 창작자이고 봉사자이며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탐색하고 확장하는 것이 노년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은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아와 깊이 만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과 마주하며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실은 불가피한 삶의 일부가 됩니다. 건강의 일부, 독립성,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상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슬픔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며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치유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가장 정직한 기도가 됩니다. 상실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공허함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기리는 활동,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돕는 일,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결심. 이런 방식으로 상실은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변합니다. 주름이 생기고 근력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부정하거나 과도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이 든 몸에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신호, 쉬어야 한다는 알림, 특정 활동이 더 이상 맞지 않다는 메시지. 이런 몸의 지혜를 존중하고 경청할 때 우리는 몸과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한에 집중하기보다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가 어려워졌다면 수영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시력이 약해졌다면 오디오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작은 진전과 가능성을 축하하는 태도가 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세대 간 단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또래끼리만 어울리는 경향이 강해졌지요. 그러나 노년은 이런 단절을 넘어 세대 간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충고나 훈계가 아닙니다. 삶의 지혜, 역사적 경험, 문화적 전통, 이런 귀중한 자산을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나눌 때 세대 간 깊은 연결이 생깁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로부터 배우려는 열린 마음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하는 가치관, 다양한 관점, 이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시대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교류는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기술은 때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화상 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소통하고 온라인 강의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디지털 사진첩으로 추억을 보존하고 기술은 노년의 세계를 넓히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뇌를 활성화하고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천천히 필요한 만큼만 배워가는 과정에서 의외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삶의 중심은 아닙니다.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 사이의 균형, 기술의 편리함과 인간적 접촉의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자연과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돈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이런 질문들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 그 자체보다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검소함은 단순한 전략이 아닌 진정한 필요와 가치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의미 있는 것에 자원을 쓸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나눔의 마음, 이런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정한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그곳에 피어나는 꽃과 열매가 달라집니다. 불안, 분노, 비판의 씨앗보다는 감사, 용서, 자비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 마음의 정원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마음의 정원에는 잡초도 자랍니다. 오래된 상처, 집착, 두려움, 이런 잡초들을 알아차리고 온화하게 제거하는 작업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 필요합니다. 마음의 정원도 계절의 변화를 겪습니다. 기쁨의 봄, 충만한 여름, 사색의 가을, 휴식의 겨울, 각 계절에 맞는 돌봄과 기대를 가질 때 마음은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풍요롭게 자랍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는 어떤 꽃이 피어나고 있나요? 노년은 종종 더 깊은 영적 질문들을 가져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평화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반드시 종교적 형태를 띠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 속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 깊은 연결을 경험하는 대화, 예술 작품에 감동하는 순간, 이런 일상 속 영적 경험들이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해줍니다. 노년의 영적 여정은 종종 이분법을 넘어선 통합의 여정입니다.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이런 대립되는 경험들을 초월하여 더 큰 전체성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런 통합의 관점은 노년의 특별한 지혜와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실천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감사할 것들을 의식적으로 발견하는 연습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의 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들에 감사하고 경제적 제한 속에서도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역경을 이겨내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느끼는 것에서 나아가 표현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 감사의 편지 한 통, 작은 선물이나 도움의 손길, 이런 감사의 표현들이 모여 우리 주변에 감사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과 작별의 연속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많은 작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살던 집, 하던 일, 건강의 일부, 독립성의 일부. 이런 작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노년기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완벽한 마무리를 기대하기보다는 때로는 미완으로 남겨두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이상적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모든 상황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미완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적 유산을 넘어 정신적, 영적 유산을 생각해 보는 시간. 어떤 가치관과 지혜를 남기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영향을 세상에 남기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이야기에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쓰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장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노년의 삶은 특별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용기, 삶과 죽음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이런 고요한 용기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와 평화를 지켜줍니다. 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마더 테레사의 이 말처럼 결국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노후의 비결일 것입니다. 봄날이 다시 오지 않듯 오늘이라는 선물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을 써내려갈 시간입니다.